안녕하세요. 저는 창원 중리에서 향어 전문점 한일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향어는 1년 중 겨울 매출이 제일 높은데 최근 중리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들지만 모든 소상공인들이 저와 같은 입장이기에 우리 모두 코로나에 굴복하지 않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김민재님, 예. 좀 아픈 얘기잖아요. 아유, 제가 근데- 머리를 긁어가는 이유가 근데 있습니다. 힘든 사정은 딱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인사하시는 모습이나 이제 표정은 그래도 해맑은 느낌인데 그게 예. 왠지 좀 더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죠. 그런 요즘 말로 느낌. 우프다고 예. 하죠. 소상공인이 요즘 얼마나 힘들까요, 그죠? 어제 주변에 이제 그 인사를 이야기하다가 원래 헬스업 쪽에 실내 체육 시설 쪽에 종사하는 후배나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안 나가고 싶다는 거죠. 내 아픔을 알리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데 그 김민재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. 동기면서.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섭외를 외모는 더 했냐면 젊어 보이시던데요. 그렇습니까? 이번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 향어 같은 경우 이제 뭐 새 인사에도 나왔듯이만 이제 겨울철 추운 날씨에 벌어서 1년을 견디는데 지금 중리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어깨와 또 이제 하루하루 너무 힘든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영상을 부탁하면서도 제가 밤에 이걸 받고 좀 마음이 잡잡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상생 3법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G7 국가죠. 거기서 대한민국이 이제 G7 국가 중 25.1%로 소상공인이 제일 많아요. 자영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. 맞아요. 예. 선진국이 보통 한 10% 정도 되는데 우리는 뭐 4명 중에 1명이 소상공인일 정도로 자영업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들에게 좀 희망 고문이 아닌 정책 실질적으로 중리 한일회센터. 예, 중리의 한일의 센터입니다. 그 양식 향어는 디스토마도 없잖아요. 예, 깨끗합니다. 끝나고 거기 가서 점심을 좋습니다. 정콜. 네. 네. 왜냐면 제가 향어회를 사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친구 때문에 억지로 먹었거든요. 근데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잘 먹습니다. 이번 설 예. 사실 최대 이슈 이 설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뭐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슈가 좀 갈 것 같아요. 특히나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던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맞습니다. 점들이 예. 많습니다. 여당에서는 지금 예, 뭐 일단 저희 부모님도 이제 소상공인의 한 명이잖아요. 특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40%가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킨업은 조류독감까지 와요. 그런 예, 그래가지고 닭의 수요가 안 맞춰지는 상황이어서 이중고, 삼중고 거기다 이제 저희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학생까지 없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어려움이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.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방역 단계는 2.5단계, 수도권은 2.5단계, 비수도권은 2단계로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죠. 그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에 따라.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도 이제 경남도 밤 10시까지 집합이 가능하고 이렇게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. 어쨌거나 11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집단 면역이 우리나라에 형성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들 좀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는 이른바 보복 경제라고 해서 이때까지 뭐 이렇게 어려웠던 이 경제 부분들이 막 활성화가 될 거라고는 기대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어제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 문화예술계나 여행업계에 특별도 맞춤 그런 또 대책 방안들을 발표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같이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여당에 내가 이제 좀 한번 더 질문하고 싶은 게요. 네. 이제 뭐 저 선별 지원이냐 이제 보편 지원 이렇게도 예.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. 소상공인 지원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. 네. 일본만 하더라도 그 영업 손실의 80% 그리고 이제 유럽 여러 국가들 보면은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죠. 뭐 거의 100% 가까이 이제 해준다든지 적어도 50%를 이제 지원해 주는데 사실 국민들 전체 방역 때문에 극단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소상공인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다면 정말 이제 일본 수준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.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. 실망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 비판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민생 대책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. 당 안에. 그래서 그
그 위원장 자체를 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맡아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뭐 회의 기구도 만들고 이제 대책들을 방안을 하고 마련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. 어쨌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다른 선진국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집도 이제 당장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과 또 이제 정부와 이제 같이 협의를 좀 하고 있지만 재원 문제를 빼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또 너무 많은 재원이 한쪽으로 지원이 되다 보면 다른 업계가 어려워졌을 때는 또 대응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의 예산을 관리하고 운영을 할 때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뭐 국민의힘은 홍남기 부총리 말을 또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하수분이 아니다. 제 지금 오늘 지금 이 말씀 나누는 주제가 제가 오전에 이제 녹음한 내용 그대로입니다. 상생 3법, 이제 코로나 3법이라고 하죠. 지금 제가 그 저기 JY 송님 말씀을 보고 가만히 좀 마음이 잡잡한 거는 조금 전에 그 소상공인 출연한 것도 제 친구고 당사 저도 또한 엄밀히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디 영업하러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생산한 제품을 팔 수 없는 거니까 답답한 거죠. 그리고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그 상생 3법에 대해서 코로나가 서 뭐 손실보상법이라든지 이익공유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연대기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좋아요. 다 좋아요.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도당 대변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.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5.1%가 저희 소상공인이라고 했잖아요. 저희 나라랑 그 GDP가 G7에서 저희가 제일 낮아요. 경제 규모가 제일 낮는 거죠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있는데 지금 그 상생 3법을 하다가 이게 뭐 정당적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이 이낙연 대표가 상생 3법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이게 그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제 K 방역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K 방역 성공의 이면에서 있는 거는 소상공인의 피눈물입니다. 하루하루 울고 있거든요.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? 제가 그 합성동에서 옛날에 그 사업을 하다 망한 후배가 있는데요. 그 하는 말이 형님 저 웃으면서 안 힘드냐 물었더니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할 때 그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당사자는 피눈물이 나거든요. 그 가게 하나를 얘가 어떻게 만드니 종잣돈을 마련하고 움직이는 걸 제가 제 3자로서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기대도 저도 많이 해요. 근데 지금 상생 3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만약에 허공의 메아리라든지 실효성 없는 구체적인 그 단순한 일시적인 그 소위 말하면 선심성 공약이나 포퓰리즘이라면은 결론은 희망 고문밖에 안 되거든요. 지금 뭐 저분 말 그 JY 송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입장이에요. 힘들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힘들다 얘기를 안 합니다. 왜? 자존심 상하거든요. 또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정부와 여당 물론 저희 국민도 잘해야겠지만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정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닙니다. 정치는 상대의 마음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게 정치지.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남일 같지 않아서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뭐 여기 불독 아재나시면 제가 청년단체를 경남 좀 제일 크게 좀 하고 하나가 있습니다. 거기 약 40% 이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예요. 다들 전화하면 괜찮대요. 실제 안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만났을 때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서로 힘든 얘기 하기 싫으니까 참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40대 50대 장년층은 다 한 거고 제일 안타까운 건 노년층분도 그래요. 젊은 너가 잘 돼야지. 그리고 본인은 모든 걸 감수하잖아요. 모든 사람 똑같거든요. 어쨌든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. 우리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분명히 뭐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. 시기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 차이가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.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와이라노 불독에서도 계속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Talk to me